자, 계속해서 박상환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앞에서도 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오늘 먼저 좀 띄워놨었는데 네. 최근에 소송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에 지난 7일이었죠. 예. 이사회에서 소송전이 발생할 뻔했었는데 불발됐었습니다. 용산 개발은 토지 주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 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 원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나 당사자인 코레일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지난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었는데요. 예. 먼저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 두 번째 토지 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 원, 세 번째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 원 등 총 3건을 올렸는데 규모만 7천억 원에 달했었습니다. 예. 애초 용산 역세권 개발은 코레일을 제외한 주주사들이 동의한 안건이라고 소개했지만 코레일을 제외한 주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표결이 시작되자 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측 이사 3명은 퇴장했고 예. 또 롯데관광개발과 프루덴셜로 추정되는 3명의 이사만 찬성하고 나머지 4명은 기권했습니다. 결국 주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외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 상황만 연장된 셈인데요.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펼칠 계획이었던 이 7천억 원 규모의 소송 안건은 모두 부결돼 소송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7천억 원 규모의 소송은 유보된 상황이긴 하고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고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 배경에 됐던 게 또 다른 이제 자금 조달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복잡해요. ABCP도 나오고 CB도 나오고 전환사채랑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코레일 측이 생각하는 거랑 또 드림허브 측이 생각을 하는 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드림허브 이사회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그러니까 ABCP 3천억 원 발행과 전환사채 CB 2,500억 원 발행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다음 이사회에서 통과된 ABCP 발행 안건은 용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부터 돌려받게 되는 토지대금 등 3,073억 원을 담보로 3천억 원을 발행하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서 용산 개발을 위한 긴급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숨통은 튼 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드림허브 이사회가 이거를 의결했다고 해서 당장 ABCP를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추가로 조달을 해야 하는데 코레일 측하고는 계속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 또 돌아오는 만기 자금도 또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 다음 달에 12일이죠. 12일 날 12일. 돌아오는 이자 5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이 개념부터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사하고 이 사업의 최대 주주 드림허브, 롯데관광개발 요거를 좀 나눠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조금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죠. 용산 사업의 시행사가 이제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드림허브 PFV로 불리고 있죠. 이 회사가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주주, 흔히 말하는 이 주주는 이제 부지 주인인 이제 코레일이죠. 예. 코레일이 이제 최대 주주로 돼 있고 2대 주주로는 롯데관광개발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에도 여러 민간 출자사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인 이 롯데관광개발과 코레일이 이견을 보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출자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두 주주 간의 이견 대립만을 쳐다볼 뿐입니다. 자, 그 사이에서 또 나왔던 게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 승소를 한 건이 하나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용산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드림허브가 우정사업본부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 사용금 440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는데요. 드림어브는 용산 철도창 부진의 그 우편 집중국 땅을 2007년 말 사들이고 2008년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7월에야 해당 토지를 넘겨받았는데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배상금 385억 원과 이자를 드림어브와 수탁사인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해야 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은 배상 지연 이자가 연 20%에 달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조속한 배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한 그법원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돌아오는 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자 5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아마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배상금도 항소 등을 감안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자금 조달을 또 빨리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ABCP 발행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코레일과의 지금 마찰, 코레일은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코레일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드림어브가 ABCP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단 게 있다면서요. 뭐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는 내용이요? 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 13일 어제였죠. 13일이면 어제 바로 어제. 네네. 예.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에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는 어떤 최후 통첩성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내용이지? 예, 좌초 위기에 직면한 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이자 이 부지 주인인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 드림어브 PFV를 상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청했는데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대금 반환 확약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먼저 부동산 경기를 고려한 준공시까지 자금 조달 계획, 또 두 번째 2,500억 원 전환 사채에 대한 출자사 또는 외부 투자자의 인수 계획서, 셋째 민간 출자사들이 매입 약속한 시설물에 대한 드림어브 PFV의 추진 계획서, 넷째 올해 도래하는 2조 4,167억 원의 ABCP와 또 자산담보부증권 상환 계획, 또 마지막으로 사업 무산 시에 코레일이 돌려받을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342억 원의 상환 방안 등 총 5가지인데요. 지난주 드림어브 PFV 이사회는 유동성이 고갈된 용산 개발 사업을 위해선 사업 무산 시 코레일부터 돌려받을 토지 대금을 담보로 3천억 원의 ABCP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코레일에 반환 확약서가 없으면 이 ABCP 발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림어브 PFV는 코레일에 이 확약서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 반환 확약서는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현재 드림어브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코레일에 돌려주고 코레일은 이미 납부한 이 토지 대금을 드림어브에 반환해야 하는데 코레일이 이 토지 대금을 드림어브에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레일 이사회가 반환 확약서 제공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ABCP 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코레일 측은 ABCP 드림어브가 이야기하는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좀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토지 담보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네. 이를 위해서는 토지를 담보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즉 반환 확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드림어브 측에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한다. 네. 이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텐데 이것도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ABCP 발행도 결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결국 이렇다 보면 운명의 날이 오는 18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코레일이 뭔가를 결정하는 날입니까? 네, 코레일의 경영전략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드림어브는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일단 이제 59억 원의 금융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일에 열리는 코레일의 정기경영전략위원회에서 드림어브가 요청한 반환 확약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할 예정인데요.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반환 확약이 부결되면 코레일 이사회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또 코레일 정기 이사회는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드림허브 측은 그 코레일에서 요청한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드림허브 측에서는 자칫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사회 개최를 일단 코레일 이사회가 끝나는 20일 이후로 잡고 출자사들과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업계에 따르면 22일, 늦어도 27일 전까지는 드림허브 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허브 이사회는 일단 코레일 측의 결정을 보고 나서 이사회를 열어서 추후 대응을 논의한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ABCP,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뭐 브레이킹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북한 그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했다라는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ABCP에서 CB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전환사채는 어떻게 또 조달을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여기에는 좀 코레일이 뭐 조건부로 좀 일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들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레일이 조건부로 625억 원 가량을 이제 분담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전해 왔는데요. 네. 코레일은 용산개발 시행사인 이 드림허브 PFV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이 제3자 배정 CB 발행에 조건부로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레일은 2,5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할 때 지분율인 2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25억 원을 책임질 의사가 있다는 입장인 건데요. 다만 나머지 29개 출자사가 나머지 1,875억 원을 분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자사들이 나서지 않은 채 우리 코레일만 추가 자금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이 제3자 배정 CB 발행과 3,073억 원 규모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발행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드림허브는 1대 주주 코레일과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 그 30곳에 CB 발행 계획을 통보하고 예. 그 원하는 곳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CB 청약은 주주 배정이 아니라 그 제3자 배정인 만큼 원하거나 능력 있는 출자사들은 그 지분율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사업이 파산했을 때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 원에 대한 반환 확약서를 담보로 한 ABCB 그 발행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 자금이 사실상 바닥난 용산개발 측이 ABCB 와 CB 발행 등으로 그 5천억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자산관리 위탁 회사인 용산 역세권 개발 측은 그 30개 출자자 가운데 CB 청약 의사를 밝힌 곳도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환사채 청약조차 아직까지도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난항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코레일이 그 전환사채 2,500억 원 규모를 다 맡겠다라는 네, 것도 혼자서 아니고 부담을 못하겠다. 예, 그렇죠.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그것만 책임질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기자와 함께 그 용산 역세권 개발 현재까지 그 자금 조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상황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전망도 어렵습니다. 전망도. 네, 아직까지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예.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 ABCP 발행에 대해서 코레일이 또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당장 그 다음 달 이사회 때부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그 김중수 총재 기자회견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발언들 하나둘씩 지금 브레이킹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 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금통위원 가운데 한 분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달에도 금리 동결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그 전문을 발표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뭐 앞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온 것처럼 기준금리는 2.75%로 넉 달 연속해서 그 동결을 하기로 했고요.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역시 그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또 미국의
재정 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표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국내 경제에 대한 판단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투자는 증가했지만 소비가 감소해서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가 증가한 것도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약간 개선됐다라는 뜻이겠죠.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그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고령층 또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앞으로 경제는 그 유로 지역의 경제 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 경제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 GDP 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봤고요. 역시 또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 또 중요하죠. 그 수요 압력이 약화되면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김중수 총재 그 기자회견 내용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또 나오는 게 있다면 살펴드리겠고요. 잠깐 좀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도 등락 크게 나타나는 것들 없고요.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 40억 원가량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일이어서 종가까지 또 마지막 호가까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인은 600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이고 있네요. 어제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3,500억 원 물량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현재까지 시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기고만장 기자실 오늘도 이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고만장 기자실도 어김없이 11시 2분에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박상희 기자 같이 인사드리죠.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